노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벌까요? 2024년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통계청에서 가계 동향을 조사했는데 동아일보에서 분석한 겁니다. 동아일보 10월 31일자 참고입니다. 노인 중에 얼마나 일을 하는가? 노인 노동자는 약 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약 1000만 명이니까 10중 4, 40% 정도가 노동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취업자 중에도 노인이 최다층을 형성합니다. 즉 65세 이상이 30대, 40대 이렇게 나누는 그 연령대 인구보다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취업하는 사람 많고 취업 알아보는 사람 많고. 그런데 서울 인구쯤 되는 노인 중에 400만 명이 노동을 하는데 이제 연금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아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연금은 작아도 안 하겠다. 아니면 하고 싶은데 직업이 없다. 몸이 아프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절반 안팎이 노동을 하고자 한다는. 그리고 그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종사하느냐? 약 68%는 자 400만이 이 노인 노동자죠. 노동은 노인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8%쯤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약 70% 정도는 이 시간 이렇게 조금씩 알바죠. 그 다음에 날마다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 예, 월급은 적게 받습니다. 일을 또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약 47% 정도가 100만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쯤은 월 100만 원 이하를 받습니다. 노동시간은 물론 차이가 있죠. 그러면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300만 이상도 있습니다. 300만 이상은 얼마나 될까? 12.8%입니다. 자, 노인 노동자의 12.8%는 3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대개 전문성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고위직에 스태직해 가지고 또 어디로 옮겨갔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해온 일에서 자기가 그 혼자 일한다 하더라도 사업적 성격을 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노동입니다. 이거 연금이 아니라 12.8%가 해당되는데 300만 원 이상을 법니다. 또는 돈을 버는 어떤 돈과 또 인간이 같이 버는 뭐 여러 직종이 있고 직업이 뭐 우리나라에만 해도 망가지네 세계적으로 보면 뭐 2만 종이 넘네 어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노인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벌면서 여기는 의사나 변호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5세 넘었다고 해서 일 안 합니까?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최고 많이 하는 직업은 뭐냐? 1등 보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입니다. 보건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32.9%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직 하면 잘 알죠. 보건직 하면 일테면 어떤 일반 사업체에서도 직원이 몇 명 이상이다 하면은 그 간호사가 보건직으로 근무합니다. 그 간호사가 65세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 안 되겠지만 그 이상이면 노인이면 보건직이 되겠죠. 의료 보건 그 얘기 전에 사회복지는 잘 알죠. 사회복지는 방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노노케 합니다. 이거는 노인이 요양보호를 한다든가 재갈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인 노동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3% 정도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업인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 중에서도 어떤 서비스업이냐면은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임대 서비스, 서비스업 정도 많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업 관련 그런 겁니다. 그 일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테면 사업 시설 관리를 하는 서비스업은 뭐냐? 청소한다든가 소독, 방제, 장비를 세척한다든가 이런 게 사업시설 서비스업입니다. 집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아파트 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하러 오는 것 같던데 대개 보면 노인들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오지만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보면 대개 노인에 해당되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이고 그 다음에는 사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고용 알선을 한다든가 인력 공급, 인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비, 경호, 보안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 서비스는 장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조정하는 사람이 딸린 그 장비는 그 조정자가 가서 그 장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다른 쪽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다르고 조정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임대 서비스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되냐? 여기는 11.1%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직업,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그 노인 종사 일이 뭐냐 하면은 공공행정. 이건 잘 알죠? 이제 이렇게 공무원 퇴직한 다음에도 65세 넘어서 하면 그렇죠.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이건 행정이죠. 말 그대로 이제 사무하는 건데, 퇴직한 사람이 한다든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군대 같은 데도 군무원도 정년이 있던가요? 이런 공공, 국방, 사회보장, 거기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행정 그러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0.5%입니다. 이 세 가지 직종만 해도 어때요? 54.5%인가요? 절반이 훌쩍 넘잖아요. 직업이 그렇게 많은데. 업종을 간단히만 해도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만 해도 몇 수십 업종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시 일용직에 많이 종사한다는 결과가 이 직업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노인이 되어서도 은퇴 안 하고 월급도 안 줄어들고 그런 일이 있느냐? 그게 바로 전문직이죠. 그래서 그리 보내려고 하잖아요. 의사 65세 넘어서 안 합니까? 80세, 90세 심신만 건강하면 하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도 아마 남이 뭐도 할 거예요. 도선사 알죠? 전문직 중에서 아마 월급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장을 오래 한다든가 해서 또 나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직종으로만 월급을 따져가지고 안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배를 인도하는 전문가죠. 도선사. 변리사는 특화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 약사, 수의사 얼마나 많아요. 전문직이. 은퇴 없이 나이 먹어도 월급 안 줄어드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되게. 그리고 노인들이 취업한 그 상태에서 월급을 봐도 되게 그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쪽이 역시 노인으로서 종사하지만 노인 노동자 중에서는 전문가고 그리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버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국가 공적 이전 소득 그거 안 된다. 사적 이전 소득 애들이 주는 용돈 그걸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리고 생활비가 연금으로 하면은 거의 월급 받을 때보다 반으로 준다든가 푹 줄어들기 때문에 쓰는 걸 확 줄이는 게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도 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면서 건강할 때까지는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밥벌이 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직업을 만든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니면 그 연속성이 있는가 비연속성이 있는가, 즉 자기가 하던 일, 노인 되기 이전에 하던 일을 연결해서 하는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아마 퇴직자의 10분의 1이나 그렇게 저렇게 하려나요?
퇴직한 다음에 이제 그 전직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공직이나 이런 데는 많고 전문직에는 많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과 그 노인 된 다음에 하는 일을 연결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직업을 만드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뭐 프랜차이즈 네 조그만 가게나 이런 걸 연다고는 하는데 프랜차이즈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의존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그거 역시 자기가 역시 팔아는 해야 되지 프랜차이즈 기대는 그 마음부터가 사업할 때 애를 겪게 되는 자세입니다. 성공 확률도 높지 않고요. 저는 그걸로 수업료 지불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정년한 다음에도 연금을 타면서 월급은 안 나오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유튜브 이거 월급 안 나오지만 열심히 하고 저술도 독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명예교수라든가 지금도 현역으로서 노익장을 과천하는 사람도 있죠. 104세 김형석 교수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을 풀려면 어떻게 되냐? 사회과학적인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연과학적 의식, 계량화된 의식, 고정된 의식 그걸로 안 된다. 유연하게 사회과학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정부나 의협이나 야당이나 나무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회과학적 이런 철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권에도 그 다음에 의사들한테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거를 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걸 이용해서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되면 참 어찌 보면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이게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104세 철학자 김영석이 이야기하는 이것도 하나의 해법이기는 하지만 참 어렵죠. 우리나라가 참 이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고 아주 갈등 구조가 그 이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연하게 좀 사회과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사회철학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찌 그렇게 이야기 일은 이밖에 모르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104세 철학자가 합니다. 김형석. 놀라워요. 지금도 이렇게 이 전면 칼럼을 쓰고 그러는 걸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워런 버핏, 투자자죠. 94세. 대단해요. 전 이제 66세 며칠 있으면 접어드네요. 그런데 작가와 이렇게 유튜버와 버핏의 끄트머리라도 그 꼬리라도 데리는 자세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뭐 오늘 또 그냥 수업료 엄청 지불해가지고 좀 그런데 수업료 지불하면서 경험의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저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배우고 역시 버핏의 털끝만큼이라도 새끼 버핏 되면 더 좋죠. 그런 자세로 건강하면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나 조술하는 거나 이런 것은 거의 돈 되는 일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노인이 되어서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 그 사회 기여, 이바지할 수 있다면 자기가 본전 인생을 넘어서 흑자 인생을 향하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노인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돈 얼마나 버는가 그리고 노인 취업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